아카데미 특학 과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옥에서 진행이 되는 교육이었었고요. 3일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실전 판매, 그 다음에 반론국까지 하고 RP를 하고 난 다음에 이수가 되는 교육이었는데,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워낙에 바쁘신 대리점에서 이제 무상학원 한번 내기도 지금 바쁜 이 시점에 저희가 이렇게 대대책을 시켜가지고 교육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코치진들이 매니저님들께 최대한 그 상황을 맞춰서 이틀의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이틀의 과정으로 오전 지금처럼 교육 3시간을 이틀치 해가지고 총 6시간의 교육을 하는데, 이번 달 대대적으로 유선 상품이 약간 변경된다는 이슈사항이 조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아예 떼버리고요. 이 실전 판매에 대한 교육만 저희가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매니저님들 지금 실질적으로 마치는 시간을 계산하면은 3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외우고 하는 그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집중 조금만 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열정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강의가 이렇게 특화된 그 인원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실전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코치님들이기 때문에 강의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실전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약간 건드려서 그걸로 이제 구매 욕구를 약간 불어일으키는데 특화되어 있는 교육이라서 약간 뜬구름 잡는 교육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궁금한 건 약간 적어놨다가 쉬는 시간에 직접 한번 여쭤봐 주시면은 조금 더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본부 경쟁력 강화센터에 근무 중인 코치 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해놓은 컨텐츠는 크게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인드셋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유선 판매하는 데 있어서 통신시장 자체가 많이 좋지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사람을 바꾼다고 그런 거 한 번 더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임할 거고요. 제일 이번 시간 핵심인 관심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고객님께서 이제 구매 욕구를 불러키기 이전에 앞서가지고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알아볼 거고 질문을 할 거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질문을 유도하는 것까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원래라면 이제 실습을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만약이라도 조금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실습까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인드셋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넣어놨는데,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신시장 자체가 유선을 팔기가 쉽나요? 팔기가 쉽나요? 그렇죠. 어렵죠. 쉽지가 않죠? 다들 대답을 안 해주시면 쉽나요? 아니죠. 어렵죠. 일단은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MNP 고객이 현저히 많이 줄었고요. 두 번째로 에이징이 지금 쉽나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T끼리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조금 편이 됐었고 약간의 편법도 많았었기 때문에 유선을 유치하는 데보다 쉬웠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약간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저희 마인드 자체도 약간 같이 떨어지지 않았나. 매니저님들께서 유선을 판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판매하기가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다 보니 우리가 팔고자 했던 과거에 있던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같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교육 시간을 토대로 MNP 고객이라든지 에이징 고객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여러 고객님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해서 제가 여기 두 번째는 가능성을 열어둬라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보통 유선 상담을 하면은 보통 대부분이 어떤 고객님들한테 구매를 하죠? 대개는? 그쵸. 기변하시는 분들, 또 방금 제가 여기 꺼냈던 MNP 고객. 쉽게 풀자면은 기변을 하러 온 고객님들에게만 유선을 구매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아닌가요? 맞죠? 근데 감히 한번 제 상황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뭔데 지금 우리한테 감히 유선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가르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살짝 드리자면은, 저도 우리 매니저님들이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바로 저번 달에도 한 보름 정도 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러 대리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포팅을 하고요. 제가 그때 저번 달에 낸 유선 실적이 대략 한 9세트 정도 되거든요. 대리점을 돌아다니면서 9세트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 9세트 중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기를 변경하러 온 고객님에게 유선 건매를 해서 성공한 건 딱 한 건 정도밖에 안 나머지 8세트는 일반 응대 고객님 또는 필름을 붙이러 온 고객님 아니면은 데이터 함께 쓰기를 하러 온 고객님, 하다못해 해지를 하는 고객님에도 유선을 판매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신빙성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제 얘기가 제가 혹시라도 이게 정 궁금하신 하시면은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고객님 예방이 많이 줄었다, 유선을 판매하기가 어렵다, 이거 자체가 유선을 건매할 수 있는 고객층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고객님 기변하러 온 고객님들에게만 너무 건매를 하지 않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상황에 있는 고객님들에게도 얼마든지 유선을 건매하고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매니저님도 조금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객님들을 응대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둬라라고 적어놔봤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약간은 좀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평소에 기계를 변경하러 온 고객님에게만 건배를 하는 게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프로세스입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해오셨던 매니저님들께서 여기 계시면은 앞으로는 그런 여러 고객님들께도 유선을 조금 건매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이해가 다들 되시나요? 이해가 다들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의 핵심인 관심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관심 유도가 약간은 생소하죠? 우리가 지금 SK텔레콤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뭐 건매를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관심 유도를 하자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말 그대로 고객님께서 구매 욕구를 일으켜가지고 사인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 고객님이 내가 이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당위성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관심이겠죠.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기 이전에 앞서가지고 그 물건이 생각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초로 생기는 것 자체가 관심이라는 거겠죠. 마찬가지인 거죠. 고객님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무선 상품을 구매하러 오셨는데 보통 대개는 핸드폰을 구매하러 오시잖아요. 대리점에 핸드폰을 구매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고객님 혹시 인터넷 TV 쓰세요? 3명 결합하면 인터넷 무료입니다. 이 고객님은 핸드폰을 사러 온 거예요. 유선에 대한 니즈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고객님들한테 계속해서 무리하게 구매를 하면은 거부반응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애초에 이 고객님께 유선에 대한 니즈를 한번 심어보자, 유선에 대한 관심을 한번 심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관심 유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대충 어떤 것 때문에 관심 유도를 넣은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직접 볼게요. 제가 여기에 작은 볼펜 한 자루를 넣어봤습니다. 이 볼펜 뭔지 다들 아시죠? 보통 우리 대리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볼펜이잖아요. 이 볼펜을 한번 우리가 이 볼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가 직접 팔아볼게요. 고객님에게. 우리 대리점에서 제일 잘하는 건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시죠? 내가 볼펜 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매니저님 앞쪽 한 번도 안 봐주시길래 만약에 우리 매니저님께서 내가 이 볼펜을 파는 사람이다, 이 볼펜을 파는 판매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객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건배를 하면 좋을까요? 볼펜, 용암이 싸요. 싸다.
싸다 하나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 뭐가 좋을까요? 안 끊기고 잘 나온다. 볼펜 똥이 잘 안 묻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아까 전부터 집중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그쵸? 남들보다 튀지 않고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게 모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볼펜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전부 다 좋은 권매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장에서 유선 상품을 하자면 SK텔레콤 생명쓰면 인터넷 무료입니다. 싸다였죠? 그렇죠?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70% 이상이 지금 SK텔레콤 쓰고 있어요. 50% 이상이 쓰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들 좋은 권매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관심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구매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왜냐면 보통 되게 우리가 고객님들께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싸다,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볼펜똥이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 이 고객님이 정작에 이거를 왜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고객님이 지금 필요한 거는 싼 게 아니에요. 볼펜똥이 안 묻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내가 이 볼펜을 쓸 수 있어야 돼. 급한데. 또는 이 볼펜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줘야 돼. 가격 같은 건 필요 없고 나는 가치가 더 있는 걸 하고 싶어. 이 볼펜을 지금 안 사도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셔도 돼요. 당장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이 볼펜을 방금 전에 우리 매니저님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매니저님께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매니저님께서 지금 볼펜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매니저님 여기 교육에 참석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죠? 네, 어떤 거야? 오라고 해서, 그렇죠? 오라고 해서죠. 사장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셨으니까. 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여기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쵸, 유선의 건매를 잘하라고. 유선 건매를 잘하면 또 좋고, 또 건매를 잘해서 실적을 더 많이 내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도 좋을 거고, 우리 사장님도 좋을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매니저님께만 특별하게 매장에 돌아가면 고객 3명 중에 2명에서는 무조건 유선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받아 적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장문이긴 합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볼펜을 빌린다든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 볼펜을 빌릴 수도 없고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자, 필수적으로 지금 구매를 해서 2명이서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우리 매니저님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당장에 그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볼펜이 없으시네요. 제가 아까 전에 오는 길에 어떻게 하다가 볼펜을 어떻게를 주웠는데요. 제가 이거 좀 깨끗한 거라 가지고 그냥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400원에 드리겠습니다. 400원이면은 우리 매니저님 하루에 2개씩 2세트면은 10만원씩 하면은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볼펜 400원짜리 하나면은 우리 매니저님 300만 원 벌어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은 구매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를.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고객님들께 우리가 평소에 구매할 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했었는지, 너무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고객님에게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닌지, 정작 이 고객님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생각을 안 해보고 이 고객님에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이 상품이 좋은 거다, 고객님 쓰면 득이다, 왜 모르냐, 이런 일반적인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인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자연스럽게 이 고객님에게 우리 매니저님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볼펜 필요 없었잖아요. 아닌가요? 필요 없었잖아요. 솔직히 이 볼펜 지금 없어도 되잖아요. 옆에 분한테 빌리셔도 돼요. 옆에 분한테 안 빌린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적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리 매니저님께 유선을 하루에 무조건 2세트 이상 판매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제가 이 볼펜을 꼭 팔지 않더라도 우리 매니저님께서 구매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이 볼펜이 처음에는 필요 없었던 상품이었는데 우리 매니저님께는 자연스럽게 가치가 생기는 거죠.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이 원리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원리만. 고객님에게 평소에 우리가 대리점에서 판매를 할 때 너무 인위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나, 구매하고 싶지도 않은 고객님에게 강매를 하지 않았나, 너무 우리 자세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말투 자체가 판매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 고객님이 필요하게끔 만들고 사고 싶게끔 하는 행동을 한 번쯤은 해봤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객님께서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면은 그 구매자에게는 그 상품에 대한 가치가 자연스럽게 입혀질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팔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님이 먼저 다가오겠죠. 어떻게? 구매를 하려고. 팔지 말고 사고 싶게 하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만 기억할게요. 팔지 말고 고객님이 구매하고 싶게끔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입혀진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 원리만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님에게 관심 유도를 해서 구매하고 싶게끔 약간의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약간은 일으켰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가 대리점에서 보통 유선 건매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죠? 제일 많이 하는 건매 있잖아요. 가족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쓰는지 안 쓰는지 여부는 일단 확인을 했어요. 자, KT 걸 쓴대요. 얼마 될지도 알았습니다. 자, 우리 뭐라고 하냐? 왜 돈 내고 쓰죠? SK텔레콤 3명 결합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인터넷이 무료가 되죠. 2만원씩 절약해서 3년이면은 72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79만 2천원, 고객님 8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왜 안 받아가세요? 왜 모르세요? 고객님들 보통 반응이 어떠냐? 그렇죠? 왜? 당장 내가 안 와닿으니까, 안 필요하니까. 고객님 80만원 지금 이 핸드폰 상담 발품 뛸 필요 없다고. 저 앞에서 지금 상담 한번 들으면 이 핸드폰 공짜로 사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있게 되는데 왜 안 사가요? 답답하셔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이 좋은 거 혜택을 막 설명드린다. 이번 달 마지막이니까. 고객님들 안 하시죠?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에요. 당장에 필요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막 상담을 어떻게 풀어나가죠. 잘 파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얻어 걸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약간 좋은 거 같은데? 그러다 상담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다 보니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은 이 프로세스를 구상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2만원씩 아낀다라는 것보다는 고객님이 진짜 이 2만원을 어떤 식으로 이득을 느끼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멘트를 한번 생각해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살짝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2만원씩 아낀다가 아니고요. 고객님이 2만원을 계속 여태껏 내고 있으셨죠? 우리는 그걸 아낀다 표현하지 말고 고객님이 2만원을 받아도 본전이고요. 2만원을 아껴도 본전이죠. 이 고객님께서는. 고객님 여태껏 2만원씩 내고 계셨던 돈을 되려 받으면서 쓰시면 어떨까? 여태껏 3만 얼마 내셨죠? 2만원씩 아껴가지고 11,000원씩 내고 쓰세요가 아니고요. 3만원씩 내시는 돈에 고객이 매달 2만원씩 지원받으시면서 쓰면 2만원 지원해주는 거 맞잖아요. SK텔레콤에서 2만원 안 내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약간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 게 아니니까. 지금 이 멘트들은 제 거니까요. 근데 이 원리를 통한 이런 멘트들이라든지 구상 자체는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요런 거를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이 고객님이 정작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관심 유도예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관심 유도까지 했습니다. 그럼 고객님에게 상품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화가 되면 안 되겠죠. 고객님이랑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면 질문 유도를 해야 되죠. 이 고객님이 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관심 유도까지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 고객님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부담을 느끼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고객님이 궁금하게끔 만들고 고객님이 상품에 대해서 구매 욕구를 불러키게끔 우리한테 질문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 유도하는 데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죠. Listening is loving. 말 그대로 듣는 것을 사랑하자라는 얘기인데 모든 솔루션은 듣는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해결 방안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듣는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입 매니저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처음 데리고 와서 고객님과 상담할 때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상품 설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결합이 어떤 게 있는지 다 알아요. 고객님이랑 상담을 처음 하시죠? 그러면 대개는 고객님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고객님, 이런 상품 있습니다. 3명 묶으면 인터넷 무료예요. TV 상품 지금 13,000원 대고 11,000원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고객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나는 이런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입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도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설명은 잘 하시는데 고객님 얘기를 들으려고 잘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이 고객님이 불만이 어떤 게 있는지, 고객님이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고객님이 상담을 하는 동안에 반론을 합니다. 불만을 계속 제시를 해요. 자, 우리가 이 고객님에게 유선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만을 계속 제기를 합니다. 상품 설명은 계속해요. 불만을 제기합니다. 뒤집으면 되죠. 이 불만을 해소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 얘기?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 얘기? 고객님의 불만을 해소만 시켜주면은 자연스레 고객님이 내가 여태껏 불만을 얻고 있던 건 이거였는데 이것만 고쳐지면은 이걸 써도 되겠다 라는 자연스러운 이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고객님이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가요? 대리점 직원분들께서, 매니저님들께서 보통 반론이 들어오거나 불만을 제시하시면 일단 기분이 나쁘죠. 왜? 내가 맞는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불만을 얘기하니까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절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고객이 유선 안 하겠구나 싶어서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 첫 번째로 고객님에게 듣는 자세가 선행이 되고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은 불만이 노출이 될 거고요. 불만이 노출이 되면은 그 불만을 해소를 함으로써 자연스레 구매 효과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유도하는 데 있어서 선행돼야 되는 자세이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실제 제 노하우입니다. 사실을 여기하라고 해놨는데 저도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약간 좀 살짝 손발이 오그라들기는 했습니다. 사실을 여기하라. 아주 생소한 얘기이기도 한데 보통 우리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고객님에게 상품을 응대해주죠.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인터넷 돈을 아끼고 싶다. 인터넷 돈을 많이 내는 게 불만이다. 인터넷이 너무 느린 게 불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품의 지식이 많잖아요. SK텔레콤 인터넷 빠른 거 기가라이트도 있고 기가도 있고요. 인터넷이 느리면은 우리 최저속도 보장제도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을 싸게 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싸게 쓸 수 있는지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상품 지식만 다 있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님한테 얘기가 나가겠죠. 고객님, 5구용지 쓰고 계시니까 가족 한번 찾아오시면 인터넷 무료로 만들어요. 인터넷 속도 느리다고요? 기가라이트 넣어주면 빠를 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상품 지식에 대한 거 머릿속에 있고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다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고객님한테 우리가 판매한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면 안 되겠죠. 기껏 고객님 관심 유도해가지고 자리에 앉혀놨는데 판매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고객님이 불만을 제시하도록 질문을 유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심 유도를 통해서, 질문 유도를 통해서. 그러면 한 템포 쉬었다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직원이었을 때, 제가 매니저로 시즌 현장에 있었을 때 고객님이 똑같은 상황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우리 고객님께서 그 할인 혜택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고객님한테 무조건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고 권유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고객님께서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가장 맞는 거를 찾아볼게요. 도와드린다는 뉘앙스를 먼저 풍겼죠.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핵심입니다. 이 고객님께 찾아드린다 말씀을 하고 저는 그 찾는 동안에 준비할 시간이 있죠. 자, 그 준비 시간에 어떤 걸 하냐? 플랜을 짭니다. 이 고객님에게 어떠한 식으로 상담을 유도해 나갈 건지, 상담을 이끌어 나갈 건지, 장기판으로 치면은 내가 체크메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 장은 어떻게 맺힐 건지 판을 미리 짜놓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상담을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개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대를 하시죠. 그게 아니고요. 미리 판을 짜놓습니다. 왜? 왜일까요? 이 고객님이 불시 상황에 반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놓은 것보다 약간 다른 쪽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집에 예를 들어 청약을 넣었는데 가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상황이 많잖아요. 유산 상품 같은 경우에. 자,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기 이전에 앞서가지고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응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객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플랜 A를 얘기를 했는데 플랜 B로 가는 것 같다. 그럼 다시 판을 약간 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고객님을 응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지 않는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뭔가 판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고객님이랑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구매를 할 때 내가 판매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보다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이 플랜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용 확인하는데 CS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플래너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동안에 내가 이 고객님한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건지 생각을 합니다. 상품에 대해서 뉴스마트를 넣을 건지, 베이직을 넣을 건지, 베이직은 지금 안 넣죠. 프라임을 넣을 건지, UHD를 넣을 건지, 인터넷 상품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 기가를 넣을 건지, 광래를 넣을 건지, 동가족 무료로 2명을 넣고 건지 아니면 3명을 묶어줄 건지, 이런 계획을 짜놓고 상담을 하면은 보다 더 고객님에게 쉽게 상품을 설명할 수 있고 보다 더 도움을 드리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잖아요. 판매한다라기보다. 자, 사실을 연기하라는 것 자체는 약간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한번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자, 첫 번째, 관심 유도였었죠. 관심 유도. 구매 욕구가 없는 고객님에게 구매 욕구를 일으키기 앞서서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고 멘트를 준비를 해서 이 고객님께 관심 유도 멘트를 해가지고 앉히는 것까지가 관심 유도입니다. 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병 고객님들에게만 상품을 권유하다 보니까는 상담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휴대폰 구매하러 온 고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을 뭐 변경하러 온 고객님이라든지 이런 고객님들에게도 유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관심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 고객님을 일단 앉혀야 되잖아요.
자, 관심 유도를 해서 안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객님이 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을 시켜줘야겠죠. 나한테 물어서 내가 그 상품을 고객님에게 도와준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야 되니까 질문 유도까지 했습니다. 질문 유도까지 해서 내가 이 판을 어느 정도 짜야겠다. 자, 고객님 제가 이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고 판을 짭니다. 내가 이 고객님과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할 건지 계획을 짭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세도 중요할 거고 마인드도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멘트가 나와야겠죠. 관심 유도, 질문 유도, 사실을 연기하는 것조차 제일 첫 번째로 이 고객님에게 하기 위해서는 멘트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멘트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질문과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넣어봤는데 대개는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매장에서 많이 쓰시는 질문들이잖아요. 그쵸? 상황을 예를 들어 알아보자면 가족 몇 명이세요? 3명이요? 2명이요? 가족 구성원을 알아볼 수 있죠.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약정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고 위약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 인터넷 비용 얼마 나오세요? 이 고객님한테 어느 정도 내가 실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불만을 밝혀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우리 매장에서 많이 쓰는 질문들이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는데 고객님들 관심 가지나요? 이렇게 해서 관심 가질 거였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이 멘트들을 어떻게 하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짝 바꿀 수 있을까? 아까 제가 관심 유도했을 때 하나 예시를 들어드렸죠. 시선을 약간만 돌려서 생각을 해보죠. 내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까? 한 분씩 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없으니 제가 그냥 바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결합이 되어 있으시죠? 자, 가족이 몇 명이세요랑 결합이 되어 있으시죠랑 차이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매니저님, 제 앞에 계시는 매니저님, 가족이 몇 명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쵸? 먼저 약간의 거부 반응부터 일으킵니다. 왜? 가족 몇 명인지 왜 물어봐서 어쩌려고? 우리 가족한테도 휴대폰 팔려고? 우리 가족한테 유선 팔려고? 결합하려고? 뭐 하려고? 불만을 가지잖아요. 근데 결합되어 있으시고는 가족이 몇 명인지 생각할 조차 필요가 없죠. 결합이 왜 되어 있나? 나 되어 있나? 결합은 왜 물어보지? 일단 첫 번째 관심이 생겼고 두 번째 질문이 유도되었죠. 물어보겠죠. 그건 왜요? 또는 아니요, 안 되어 있는데요. 대답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있죠?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이 고객님에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첫 번째, 결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봤을 거고요. 결합이 되어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SK를 쓰는지 안 쓰는지 또는 타사에서 결합이 되었으면 가족들도 타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고객님이 결합을 받는 동안에 할인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결합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할인을 못 받고 있을 거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할인을 받고 있을 거고. 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틀어도 이 고객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타사에서 결합을 받고 있다면 우리 SK 자사 상품이 타사 결합보다 뭐가 더 좋은지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안 받고 있으면은 고객님 왜 안 받고 있으시죠? 요즘에는 결합되는 게 기본인데 모르고 계셨나요? 권유할 수도 있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SK 쓰는지 안 쓰는지 알아봤다면 예를 들어 안 쓴다면 여러 가지 플랜을 짜가지고 가족들까지도 MMP를 땡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SK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완전 땡긴 거죠. SK텔레콤을 일단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관심 유도, 질문 유도까지 다 알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 또한 떼낼 수 있다는 거. 쭉 한번 볼게요. 얼마나 사용하셨죠가 아니고요. 오래 사용하셨겠네요. SK텔레콤 오래 사용하셨겠네요.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고객님들이. 아마 이런 고객님도 있을 거예요. 나 SK 오래 썼는데 뭐 할인도 안 해주고 막 이런 고객님들 한 번씩 있지 않대요? 맞죠? 있죠, 그런 고객님들. 나 SK 오래 10년 썼는데 막 할인도 안 해주고 뭐 이거 뭐지 말해서 다 다른 곳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SK 쓴 지 얼마나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방금 전에 결합을 알아보는 거. SK 오래 쓰는 동안 내가 할인 혜택은 왜 못 받고 있었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나? 그건 왜 물어보지? 궁금증이 유발되었고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죠. SK를 오래 쓰셨다면은 왜 할인을 여태껏 결합 확인하고 여태껏 할인을 왜 못 받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는 오래 받고 계셨으면 뭔가 좀 할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SK를 이분이 오래 쓰셨다면 당연히 가족분들 또한 SK를 쓰고 있다는 확률적인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낼 수 있다라는 또한 관심 유도와 구매 유도까지, 질문 유도까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불만을 밝혀내는 문제는 제가 그냥 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매달 나오는 통신비 만족하세요. 제가 아까 예시 들어드린 거 하나 있죠. 47,000원이나 내고 계셨나요? 또는 고객님한테 인터넷 TV 쓰시죠? 보통 한 47,000원 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미리 고객님한테 넌지할 수 있고 그럼 고객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죠? 그건 왜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일단 궁금증이 생겼죠. 퀘스천 마크를 하나 박아드렸다는 거. 인터넷 비용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PC 켤 일 거의 없으시죠? 요즘에 컴퓨터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컴퓨터로 인터넷 집에서 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 계시는 매니저님 분들 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쓰시는 분 있으세요?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있기는 하나 보통 대개는 집에서 인터넷을 쓰는 이유는 IPTV 때문 또는 와이파이 때문에 쓰시죠. 고객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고객님 집에 인터넷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인터넷 안 쓰는 분들 또는 인터넷에 대해서 약간 니즈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 컴퓨터 없어. 맞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안 씁니다. 우리 2만원씩 안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손님 거의 없잖아요. 컴퓨터 없어요. 우리 집에 컴퓨터 안 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 와이파이 안 쓰세요? 와이파이 쓰시잖아요. 그럼 돈 내고 계시거든요. 컴퓨터 쓸 일도 없는데 2만원씩 왜 내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객님에게 인터넷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바로 느끼겠죠. 인터넷 왜 약정 끝났으면 나한테 얘기하려고 SK포로 바꾸라고 바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PC 켤 일 없으시죠? 아예 먼 길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PC 켤 일 거의 없네. 그런데 인터넷은 2만원씩 왜 내고 계시나요? 뒤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고객님이 미리 인지를 할 거예요. 불만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을 먼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맞네. PC 켤 일도 없고 컴퓨터 하는 일도 없는데 인터넷 생각해보니까 2만원씩 왜 내고 있었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심 유도, 질문 유도를 모두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매장에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필름을 붙이러 온 고객님들한테 예를 들어서요. G2를 쓰고 있어요. G2를 쓰고 있다는 것은 핸드폰 약정 또는 할부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는 고객님이겠죠. 왜냐? G2 지금 팔고 있는 대리점 거의 없잖아요. 과거에 팔렸었지. 또는 S4 그리고요 LG U+를 쓰고 있습니다. 필름을 붙여드리려고 핸드폰 뒷면을 봤더니 LG U+라고 써져 있어요. 핸드폰을 딱 두드려서 봤더니 U+라고 박혀 있습니다. 이 고객님이 필름을 붙이러 오셨어요. 필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필름을 붙인다는 얘기 자체가 두 가지겠죠. 필름이 떨어져서 또는 필름이 더러워져서. 이런 고객님한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볼게요. 대리점에서 필름 붙이면 붙여주죠. 3,000원 받고. 아닌가요?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필름을 그냥 붙여주고 보내지 않습니다. 또는 G2 보통 필름 매장이 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옆에 가시면 폰껍데기 있는데 거기 가서 붙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관심 유도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고객님에게 우리가 필름을 붙이면서 한 번쯤 얘기할 수 있겠죠. 고객님 필름을 붙여드리면서 일부러 그러니까 필름을 붙이기도 앞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사실을 연결하고요. 필름을 붙여드리려고 필름을 일단 꺼냅니다. 그 필름이 아니더라도 없어도 하나 꺼내요 일단. 그리고 고객님한테 얘기합니다. 붙이려고 하는 동안 닦으면서 해주고 고객님 일단 근데 저희 매장에 혹시 저희 매장 들려주신 적 있으세요?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님 열이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하겠죠. 왜 U+에다가 그냥 필름 붙이러 지나가다 한번 들린 건데. 고객님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 매장 들려가지고 단골 등록 하셨으면 제 필름이 5,000원짜리인데 무료로 붙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고객님 생각하겠죠. 두 가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는 안 되어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고객님에게 알겠습니다. 잠시만 한번 확인해봐 드릴게요 하고 아까 제가 말한 뭐가 될까요? 어떤 식으로 이 고객님에게 무선을 팔 건지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갑니다. 고객님한테 응대를 하겠죠. 고객이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인터넷 TV LG U 플러스 쓰겠네요. 아닐 수도 있고 맞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되죠. 고객님한테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멘트들 많잖아요. 47,000원 정도 내고 계시겠네요.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많이 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건지 아실 것 같나요? 어렵나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우신가요? 조금 어려울까요? 영어가 스키스. 자, 그냥 제가 원리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태껏 이 내용 자체가 이거 하나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고객님들에게 관심 유도, 질문 유도, 사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자, 우리 대리점에서 가장 많이 대립되는 상황이죠. 상담사, 우리와 고객의 입장. 보통은 우리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질문을 그러니까 그 상담을 이끌어 나갈 때 질문이 어떤 식으로 가냐? 통신사 어디 거 쓰세요? 요금 얼마 내고 계세요? 어떤 상품 쓰고 있으세요? 어떤 거 찾으러 오셨나요? 가족 몇 분이세요? 자, 그러면 고객님께서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죠. 가족 3명이요. 인터넷 LG U 플러스요. 약정 안 끝났어요. 뭐로 끝나죠? 요로 끝나죠. 다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심 유도와 질문 유도를 통해서 핵심만 바꾸면 됩니다. 질문이 우리가 고객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우리에게끔 묻도록 만들지 않아요. 이게 판매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대개 우리 대리점에서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일방적인 질문을 통하면은 자연스럽게 고객님은 부담을 느끼고 판매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객님께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본매를 약간만 바꿔서, 살짝만 바꿔서. 자, 한번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죠? 제일 첫 번째로 관심 유도였죠. 자, 두 번째로 질문 유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을 연기하라. 내가 이 고객님에게 판매하는 느낌이 아닌 도움을 드리는 느낌으로 내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자,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고객님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고객님이 상품을 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끔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아셨죠? 다들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볼펜 한번 팔았었잖아요. 그쵸? 볼펜 아까 팔았었죠? 그쵸? 아까 싸다. 볼펜통에 안 묻어 나온다. 또 하나 더.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한번 아까 전에 질문 유도, 관심 유도, 사실을 연기하라 였었던 거를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팔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매니저님 아까 볼펜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고객님께 권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싸다라는 거 말고 하나 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사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말고 관심 유도를 통해서 질문 유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멘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똑같이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고객의 입장에 섰을 때 이 고객님이 이렇게 하면은 뭐 할 것 같다. 관심이 생길 것 같다. 보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자체가 다음 시간에 넘어갈 세일즈 기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장 이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시간에 나올 세이지 기법을 통해서 이게 왜 필요했다 한 번 더 풀고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우셨다고 하니 제가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오후 달에는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대리점에서 우리 매니저님이 근무하시는 대리점에 나가가지고 현장 코칭 또한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나가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에 많이는 못 드리고 5분 해서 40분까지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시고 담배 태우시면 태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장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